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강상원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제 이제 대통령, 제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 개정 전, 정기료와 병합 고지 방식으로 바뀌었던 게 예. 1994년부터입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병합 고지에 대한 이제 불만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 병합 고지가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이렇게 법적인 판결을 내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일종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유지돼 왔던 걸로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9일이었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국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어제까지 불과 넉 달 걸렸습니다. 넉 달 만에 이 매우 졸속적이고 폭력적으로 이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사회적 합의와 법치라는 것이 파괴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 절차에 들어갔을 때 KBS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예. 그런데 또 어제 김희철 사장은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 헌법 소원 말고 또 위헌 소송을 또 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아마 회사 측에서 예. 오늘 정도쯤에 헌법 소원을 이제 본안 소송을 다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법적인 대응이야말로 가장 실효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과 넉 달 만에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한 명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특정 진영의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런 여론 몰이가 또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여론 수렴 과정부터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조차도 이후에 이 복수 투표 시스템 같은 것들은 손을 봤고요. 복수 투표를 거르면 실제 여론은 약 3만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대통령실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입법 절차 기간 통상 40일을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유례 없이 10일로 단축을 했고요. 그런데 그 기간 입법 의견은 약 4,700여 건. 그중에 대다수가 또 졸속 처리와 수신료 분리고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런 것은 또 조작이라고 김효재 방통위 권한대행이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시행령 추진은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신료 징수 절차와 방식은 입법자 그러니까 국회가 되겠죠. 예. 결정할 사안입니다. 헌법이 정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규정된 위탁 징수 규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신료는 KBS를 보는 대가로서의 시청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존재를 위해서 TV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시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이 특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분담금 징수를 기존보다 더 어렵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곧 공영방송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들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우리 방송법 그리고 알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들이고요.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 그리고 언론 학자들께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안 소송 말고 헌재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인 겁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가처분 효력 정지. 그건 이제 개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고. 이제 의견 제가 이제 공포가 되면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별도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준비를 지금 사측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측에서 하고 그런 있고. 것들이 가장 또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 소원 관련해서 지금 노조가 탄원서 받고 있나요? 네네. 저희가 어제 정오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탄원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연명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한 분 한 분이 성함,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를 다 입력해서 형식을 갖춘 탄원서입니다.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아직 어제 정오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어제 자정까지 확인한 걸로 보면 10,000분 넘게 지금 참여해 주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탄원서를 모아서 헌재 제출할 계획인 겁니까, 그러면? 예, 예. 저희가 모여지는 대로 일단 만 건 정도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이게 모아진 탄원서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제출을 하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이어져서 이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추가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00억 이상의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마디로 방망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제기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KBS의 직원 수가 약 5,000명이 좀 되지 않습니다. 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실제로 엄청난 인력 감축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자료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퇴직 비율, 충원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10년 이런 수치들을 그의 볼 말씀은 때요. 2명이 퇴직하는 동안 1명도 제대로 안 뽑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 감축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KBS 같은 경우는 인적 체계를 잘 보셔야 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매니저 그룹이라고 해서 관리자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라고 해서 실제 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처럼 한번 관리자가 되면 퇴직할 때까지 관리자가 아니라 관리자 영역으로 갔다가 언제든지 또 일반직 현업으로 돌아오셔서 퇴직 전까지 계속 방송 현업에 종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보직 억대 연봉 몇천 명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래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고요. 그런 식의 방만성의 지적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내부적인 어떤 성찰과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해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 어제 총리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특정 진영에서 얘기하는 무보직자가 억대 마치 놀면서 일 안 하면서 그런 임금을 가져간다.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ETV 폐지를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재승인을 안 내줘야 된다 이 주장인 거죠? 저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V 재승인의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 방송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정면에서 사실 수호하셔야 할 책무를 지닌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규정된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독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어떤 기관보다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를 여당의 하수인증으로 여기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이 오만함을 넘어서 매우 위험하고 또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면직된 상황이고요. 임기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긴 한데 그 면직 사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TV조선 재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되면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ETV 재승인 여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이 많이 이런 거론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함, 위법성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지금 만약에 분리징수로 들어가면 수신료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가 94년 통합징수로 전환하기 이전에 실제로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자체 징수를 할 시절에 그때가 징수율이 한 50% 정도가 됐습니다. 50%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 공사 재원의 한 45%, 한 6천억대 정도를 수신료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단순 그냥 대입만 하더라도 이게 수천억 원, 3분의 1까지도 지금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면 제작에 어느 정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앞서서도 이제 기상청 연결하면서 저희 재난 방송 하셨지만 이제 KBS 같은 경우가 이게 재난 주간 방송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런 이제 기상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재난 방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방송, 사회 소외계층 방송, 그리고 여러 국제 방송,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 책무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신료가 재원이 그렇게 고갈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책무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뭐 종편이라든지 이제 상업방송에서는 뭐 시청률에 기반한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 붙고 돈 되는 이제 방송들 네. 해야 하는데 뭐 이제 KBS도 약간 그런 자구책들로서 지금 광고하지 않는 1TV 같은 경우에 광고 재개 같은 것들도 이제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디어 산업 전체 광고 시장이라든지 사회에 미칠 파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었습니다.